네, 저희 그 범죄정보학회 학술 그 편집위원을 제가 맡고 있고요. 그 생성형 AI 시대의 연구 윤리가 요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최근 그 투고되는 논문들이 AI 누가 봐도 AI를 좀 돌려서 만든 것 같은 논문들이 투고가 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심사해야 될까라는 그런 문제에 좀 약간 모든 위원들이 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재단에서는 특별하게 어떤 방침을 내려주진 않았는데 이제 학회에서 자율적으로 뭔가를 만들고 그런 작업들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도 이번 호는 지금 논문이 다 수집이 됐지만 12월 호에는 아마 이 부분이 편집위원들 밑에서 연구위원들과 같이 뭔가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네, 그럼 제가 오늘 발표를 맡았는데요.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사실 이제 오세현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공저로 한 논문인데요. 오늘 부두계약에 오세현 교수님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제가 하게 되었고요.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좋은 말씀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든 논문이긴 한데 많은 토론들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좋은 논문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AI 순찰 로봇 도입과 정책 운영 모델의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저희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서론 그리고 이런 쪽의 논의에서 선행 연구를 좀 비교했고요. 그다음에 이게 실제로 이제 제천시 그 중앙시장에 2개월 동안 시범 운영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것을 공식적인 통계 그리고 제천경찰서 내부 자료 그리고 공식 그 주민 설문을 3가지 방법을 통해서 통계적인 인과관계까지는 저희가 분석하기 좀 어려웠고요.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존재해서 탐색적 연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통해서 제천시의 치안 현황을 좀 살펴보고 이 AI 순찰 로봇을 시범 운영한 결과 그리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이것이 정말 정착이 되려면 어떻게 로드맵이 가야 될까 이렇게 4단계로 로드맵을 재현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그 제천시 AI 순찰 로봇 도입 및 운영 과정을 살펴보고요. 향후 AI 순찰 로봇의 운영 및 확산을 위한 단계적인 치안 적용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최근 그 아까 서두에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경찰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은 기존의 인력 중심, 사람 중심에서 이제 치안 기술, 로봇 기술을 활용한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수사나 그다음 수사상의 어떤 그 질문을 오가는 거, 그다음에 112 신고받는 거 이런 곳에서 AI 기술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범죄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이제는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범죄뿐만 아니라 이런 사이버상에서 범죄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 인구 수는 늘지 않습니다. 경찰의 인력도 역시 늘진 않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수요는 굉장히 다각화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요하는 것들이 많아졌으나 이것이 지금 기존에 있는 경찰의 순찰 방식이나 기존의 경찰이 갖고 있던 그런 치안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각 지방 단체, 그다음에 경찰서 등지 또 지방청에서 특히 이 AI 기반의 순찰 로봇을 공공 치안의 영역에서 좀 확대하고 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기존의 그 자동차 순찰이나 도본 순찰을 통한 인력 중심의 순찰 방식이 이런 다양화되는 범죄 수요에 비례해서 지속적인 재원과 그다음에 인력을 지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으로 야간에는 가시성이 좀 저하되고 있고 또 경찰관 자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에도 한계라는 단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좀 감안한다면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범죄 예방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제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절실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환경 변화들을 감안해서 최근에 공공 치안 영역에서 이런 순찰 활동이 자동화, 그다음에 지능화 이런 것이 연구되고 있고 각각 지자체에서도 시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청에서는 그 순찰 로봇 그러니까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등장해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로봇 기술을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국내외 연구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데요.
그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지역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국내 사례를 좀 보면 이미 다 TV를 통해서 다들 보셨을 텐데요. 성남시, 그다음에 이 뭐 팔달봇 이런 곳에서 이미 뭐 화성 행궁에 그 팔달볼 배치한 건 아마 영상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야간 순찰 기능, 그다음에 이상 탐지 능력 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두어져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연구들이 좀 시범 사업, 뭐 2개월, 3개월 굉장히 짧은 기간에 시범 사업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한정된 지역, 야간 행궁이니까 그 인력이 많이 밤에 별로 돌아다니지 않는데 그런 곳에 좀 집중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시범 사업 자체에서도 조금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행 연구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요. 국내외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해봤는데 한 12편 정도를 저희가 분석을 해봤거든요. 이것보다 물론 더 이제 많이 존재하긴 하지만 죄송하지만 뒤로 가지 않네요. 네, 네 뒤로 가지 않습니다. 네. 이 화살표가 가지 않는데요. 네, 그렇죠. 3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네, 법제도적인 부분을, 네, 진짜 안 가네요? 네, 진짜로 안 갑니다, 선생님. 이거 전화면이잖아요. 예, 전화면. 다만 아니 전화면으로 가야 돼요. 전화면. 예, 또 안 가네요. 전화면으로는 그냥 갈게요. 그냥 하셔야겠는데 예. 전화면 가는 건 안 되는구나. 예. PPT는 되는데 한 셀은 이게 안 되는. 네, 그런가 봐요. 네. 그 설명으로 잠깐 드리자면요. 네. 법제도적으로 분석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 AI 기술과 관련된 뭐 우리 신현진 교수님이 이제 개인정보법을 많이 이제 관련을 하고 계시는데 그 개인정보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그 기술을 실제 치안으로 구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순찰 카메라에는 이제 순찰 차나 뭐 로봇이나 어쨌든 카메라가 달려 있으니까 뭐 초상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이나 제도적인 규범에 대한 얘기들은 그런 것이 좀 검토를 하고 현재 우리 법률에 어느 정도는 부합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순찰 로봇이나 뭐 자동차나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어느 법률까지 바꿔야 되는가, 이런 정책적인 적용 가능성에 두고 있는 연구들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기술 연구들도 많습니다. 이러한 기술들, 이게 공대 쪽 연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카메라를 해상도를 어떻게 높이고 뭐 어떤 그런 주파수와 관련된 내용들, 그런 것들이 많고요. 근데 외국 연구들 좀 살펴보면 설문조사를 한 연구도 있는데요. 주민 대상의 설문이라기보다는 그 실제로 이것을 사용해야 할 경찰관들이 어느 정도 수용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것을 봤을 때 그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을까? 뭐 로봇 수사 로봇이 어느 정도 수용 가능성이 있을까? 그다음에 이런 서비스 로봇 정보를 수집하고 예측하고 수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현직 경찰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이런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느냐, 이런 분들의 연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좀 긍정적인 태도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 한계점에 대한 지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이런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특히 국내 연구들은 이런 시범적인 연구들에 갖고 있는 한계점들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천시 중앙시장도 이게 사실은 좀 같은 맥락이긴 한데 2개월밖에 시범 운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순찰을 한 범위 자체도 중앙시장, 우리 선생님들은 중앙시장 잘 모르시겠지만 제천시 오늘 제가 부산의 부전역에 내렸는데요.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부전역에 내려서 앞에 이런 시장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로봇이 어디에 투입됐냐고 상상해보자면 인도가 잘 되어 있는 복잡한 시장 안까지 들어가지 않고 출입구가 1, 2, 3면 1, 2, 3 주변으로, 그리고 그 안에 실제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곳까지 가지 못하는, 거의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앙시장에 시범은 했지만 한계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런 유동 인구가 많이 보여질 것 같은 곳에서만 존재를 했지 실제로 CCTV가 없거나 그다음에 상주 인구가 전역에 존재하지 않는 그 내부까지는 실제로 순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범의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2개월간의 변화를 중심으로 제천시 중앙시장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고 제천시에서
법제처에서 제공한 범죄 통계들을 활용을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에 발생한 범죄 추이를 살펴보고 또 같은 기간 동안에 중앙시장의 일대에서 실시된 주민 만족도의 조사 결과를 보조 지표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공식적인 그 범죄 통계 지표와 주관적인 치안 인식 간의 차이를 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했던 것이 저희 연구의 좀 다른 점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시국가적인 범위 한계가 존재하고 있고요. 또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인 변수들을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다는 단점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가 그 통계적인 어떤 인과 검증보다는 그런 탐색적 연구를 좀 설계했고 또 이런 AI 로봇 기술 초입 단계에서 관찰 가능한 변화 양상 그리고 경향성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시범 운영은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동안 운영이 됐고요. 이 로봇을 투입한 것은 야간에 21시부터 05시까지 투입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경로는 가나다동의 중심 통로를 중심으로만 했고 일평균 12번 7시간 40분 정도의 순찰 횟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제천시 중앙시장이 어떤지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가보셨으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전통시장이고요. 골목형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요. 특히 야간에 무인 점포가 다수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찰 공백 발생에 좀 취약 구역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고 어찌 보면 이런 곳이 AI 로봇 배치의 최적의 환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천시의 현재 그 범죄 발생률을 한번 봤는데요. 제천시가 도내 범죄 발생률 4위, 증가율은 3위.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단위 수가 좀 다르긴 하지만 인력은 늘지 않고 그래서 기술 기반의 치안 보안이 좀 절실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제 5대 범죄 유형별 발생 건수를 보니까 제일 많은 게 절도와 폭력 건수가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네. 특히 도내 증가율, 범죄 증가율이 3위라는 것이 좀 주목할 만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범죄를 전년 대비밖에 못했어요. 24년도 하고 26년, 24, 25에 25년도에 로봇 순찰 투입했으니까 동일 연도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 시범 운영 기간을 보니까 전반적으로 한 15% 정도는 감소했더라 이런 결과가 도출이 됐고요. 특히 이 구역이 중앙지구대 구역이거든요. 중앙지구대 소속 구역인데 이 구역이 15.4%가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했던 게 이제 주민 체감 만족도였거든요. 그 일대를 같은 동시간대에 그 2개월 동안 시범 사업하는 동안에 얼마나 만족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 굉장히 높은 사회적 수용성을 보였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부정적인 응답이 단 한 건도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순찰이라는 게 꼭 범죄가 몇 건 줄었다라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민들이 체감 만족도가 높아져야 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범죄 감소 건수보다도. 그래서 이 범죄 물론 범죄 건수도 15% 감소하긴 했지만 일단 저는 이 주민의 체감 치안 만족도가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것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좀 분석해보면 제가 PPT에 지금 다 넣어드리지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지역을 매핑을 해서 순찰했는지는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보안적인 치안 수단으로서 우리 순찰 로봇이 좀 활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인력의 구조를 완벽하게 다 기술로 커버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찰관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지대나 취약 시간대를 인력이 투입할 수 없고 인력이 계속 증가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보완하는 역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그 다음에 저희가 제천시의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했는데 다른 선행 연구들을 보면 부산에서도 했습니다.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서도 진행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게 전통시장, 그다음 무인 점포 밀집지, 그다음에 뭐 관광시설 이렇게 등등 공간마다 좀 다른 그 역할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춤형 운영 전략이 좀 설계돼야 되지 않느냐. 일괄적인 전략이 아니라.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따라와야 되는 게 이제 법과 제도가 어떻게 정비돼야 하는가. 이제 개인정보의 가이드라인 이 부분 아마 신현진 교수님 훨씬 더 많이 좀 얘기를 많이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가이드라인이나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많지 없습니다. 서울시 같이 예산이 많은 그런 도시는 조금 더 나았지만 제천이나 또 제가 소속되어 있는 강릉이나
이 자치의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재원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투입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좀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관련된 법률들에 있어서는 데이터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경찰권 행사의 범위들, 그다음에 오 작동할 때 책임 귀속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4단계로 로드맵을 제안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시범 운영은 지금 한 것, 지금 제천시가 2개월 동안 했던 부분이 아마 시범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는 이제 다원적인 성과 평가를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들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시범 운영이 2, 3개월의 단기적인 운영에 좀 멈춰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치안 환경의 변화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효과를 평가하기엔 좀 한계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런 요인들을 지표로 한 성과 지표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아까 말씀드린 인류적인 치안 기술을 확산하는 정책이 아니라 전통시장, 주거 밀집 지역, 관광지 이렇게 등등등 공간의 특성에 따라서 지역 맞춤형 공공안정 인프라로 정착시키는 3단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제센터 등 경찰기관이 협력하고 연계해서 그런 이상 행위들을 탐지하고 관리 치안형 인프라를 형성해서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이런 것이 더 효율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4단계가 저희가 제도화하는 단계라고 보는데 무엇보다도 이것이 그 단기적인 일회성 시범 사업이 아니라 좀 그 공공 치안 체계의 공식적인 구성 요소를 정착해 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AI 순찰 로봇의 그런 도입과 운영이 단기적인 범죄 감소 효과 검증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단순 숫자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런 로드맵을 통해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범죄 예방 그리고 치안 보조 중심의 관리형 치안 정책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연구의 한계들은 서두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워낙에 미흡한 거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 이런 부분 정책적으로 설계하는 데 있어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것에 저희 연구의 의의를 담으려고 합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